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의 득공이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무죄를 주장해야 하지만 혹시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할지, 법정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현명할지 걱정되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주장과 합의에 대한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중요한 선택에서 실수를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합의를 시도해도 될까요? 네, 많은 피고인들이 이 부분에서 고민하십니다. 본인은 억울하고 무죄를 주장하시지만 혹시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까 불안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죄 주장과 합의 시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법원에서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합의는 단순히 사건을 종결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강간이나 중간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합의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무죄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원은 합의를 어떻게 해석하나요? 네, 법원의 시각에서는 합의는 곧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죄를 주장하는데 왜 합의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법원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피고인이 떳떳하다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법원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와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의 의미가 다르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PD님 거의 변호사급 지식을 가지고 계시대요. 사기나 횡령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법원은 성범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를 혐의를 인정하는 행동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주장을 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피고인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나요?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시도해 볼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단계에서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무죄를 끝까지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결론적으로는 무죄 주장과 합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성범죄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에 맞는 전략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합의를 선택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에서 올바른 전략을 세우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